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원외로는 유일하게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염태영 수원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왜 최고위원 도전하시게 된 겁니까? 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 풀뿌리 정치인이 꽤 많습니다. 민주당 당적의 국회의원이 176명이라면 민주당 당적의 풀뿌리 정치인은 2,450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그 지방정부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 안에 꼭 있어야 된다는 요구가 그동안 줄기차게 있어 왔거든요. 예. 이번에 그 대표로서 제가 예. 출마하게 된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내 제가 좀 여쭤보니까 당선 가능성은 많지는 않으시죠? 최고위원으로. 어떻습니까? 아, 그렇게 듣고 있어요? 아닙니까? 예. 이전에 두 번이 실패를 해서 이번 주 세 번째인데 앞에 두 분께서 하신 게 상당히 공감대를 넓혀놨고 또 이제는 지방 정치인, 풀뿌리 정치인 한 명 정도가 꼭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당원과 대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서 이번엔 꽤 높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아니, 뭐 저도 여러분한테 물어본 건 아니니까요. 그 최고위원이 되시면 뭐 가장 구체적으로 매일 최고위원회 하고 하는데 시정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저는 10년 동안 지금 수원시장 3선째입니다. 그리고 남은 2년 동안 제가 이제 최고위원을 하면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이제 전국시장, 군수구청장들의 대표로서 전국협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장 10년 동안 제법 많은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하지 못한 일들이 중앙정치, 중앙정부에서 법과 제도로서 우리를 지원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 그 막혀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정 10년을 하고 2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지금까지 법과 제도로서 막혀있던 일들을 풀어라 하는 요구고요. 그래서 수원시정을 마무리하는 데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 오히려 필요하단 말씀이죠? 오히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모두의 현안을 해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의도 정치 몰라가지고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의도만의 정치가 더 문제였죠. 이렇게 현장을 아는 지역의 풀뿌리 정치인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정치를 더 활성화하고 제대로 현장을 알게 하는, 민생을 알게 하는 그런 정치가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 지지율이 지금은 다시 조금 솟았는데 한동안 또 푹 꺼졌습니다. 물론 부동산 문제 뭐 여러 가지 보시죠. 시장님 보시기에 가장 큰 원인은 뭐였나요? 지난 4월 총선 때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그 이후에 민생의 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들 또는 또 최근 들어서 코로나라든지 또 수해 여러 가지 재난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차피 정부 여당에 대한 또 그런 그 지지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지율이라는 건 워낙 그 출렁이는 거고 또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거라 저는 단기간의 지지율에 연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전체로 보면 제가 10년 동안 시장을 하는 동안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던 쪽은 최근에 3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관련해서 제가 지금 문득 생각이 난 거 하나 여쭤보면 지지율 등락은 뭐 언제든 말씀하셨지만 등락하는 건데요. 최근 그 영국의 어떤 유력한 시사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에서 무슨 지적을 했냐면 한국의 정부 여당이 자신들이 남을 비판할 때는 굉장히 날카롭게 하는데 자신에 대한 비판은 견디지 못한다. 상당히 권위주의적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판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굉장히 그 이코노미스트는 리버럴한 잡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로남불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부분이 가장 내로남불이었습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부동산 문제 같이 직접적인 서민들의 생활과 또 경제 문제와 직결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살피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섬세하게 챙겼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른 정책, 예를 들면 국민들이 어떤 그 압도적인 표를 모아줬을 때 하라고 명령한 어떤 정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난 그 2004년 이때 민주당이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
다수당이 됐는데 예. 그때 그 많은 개혁 정책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다수당이 됐으니까 그동안 밀려왔던 적폐청산하는 거라든지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공의롭지 못하게 쌓여있던 것들을 가급적 빨리 그 입법화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은 최단 시일 내에 겪고 그 이후에 좀 더 그 국민과의 약속을 합리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개혁 입법이 뭐가 있을까요? 공수처인가요? 공수처도 있고 검경수사권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찍는 것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법입니다. 예.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도 전인 1988년 만들어졌습니다. 지방자치제는 91년 만들어졌는 지방자치제는 91년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30년이 지나보면서 많은 그 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방자치가 이룬 성과와 한계도 무척 많을 거고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개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바꿔야 될 부분은 어느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금 이제 정부 입법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걸 20대 국회에서 또 역시 그 무산시켰습니다. 정부 입법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도 바로 해야 될 개혁 입법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뭔가요? 그게 입법이 됐을 경우에? 예, 실제로 그 지방 단위에 그 보다 자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치들, 또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장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우리가 그 입법과 의회 기능들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치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 다른 어떤 개혁 입법 중에 하나 여쭤볼게. 공수처의 경우는 야당이 예를 들어서 협조를 안 하면 출범해. 공수처 추천위원도 추천을 하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장님? 실제로는 지금 이제 기한을 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 기간 내에 되지 않으면 일단 출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출범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시군요. 거의 뭐 속도 조절을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 거에 저는 그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는 그 검찰의 무소불위가 너무 과대하고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일선에서 방역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지자체는. 근데 어떤 공권력에 저항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큰 대규모 감염병 유발을 했던 신천지와 이번 이제 사랑의 교회나 광화문 집회를 보면 신천지 경우는 그 외부의 공개를 두려워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 동선 공개와 협조가 비교적 된 편이라면 이번에는 대놓고 방해를 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만 해도 9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와 있고 우리 시만 해도 16명이나 지금 그 확진자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여러 곳에서 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까지 와서 확진이 돼 있는데 또 거기 돌아가는 상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감염의 위험성을 그대로 다 노출시키고 있고 그걸 또 믿지를 않습니다. 또 이번에 그 광화문 시장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런데요. 그분들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저로서는 그 방역 수칙을 벗어나는 일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 고발도 하고 그렇다는 경제적 부담도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짓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멀리까지 감사합니다.